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지난 3일, 북파공작원 HID 최정예 요원 40명이 속초를 떠나 수도권에 잠입했습니다. 그런데 판교로 간 5명을 제외하고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요원들이 어제까지도 임무 수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고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밝혔습니다. 5명에서 10명 규모의 팀들이 각각 청주공항과 성주 사드기지, 대구공항 등을 폭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청주공항은 특히 F-35A,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된 공군 핵심 전력이 있는 곳입니다. 이들에겐 참호 하나를 부술 수 있는 C4 폭탄과 권총, 탄창 등 무기가 지급됐다고 합니다. 지나가다 폭탄 하나, C4 폭탄 하나 던지면 그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서 군중 속에 숨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냐 뭐. 11월 중순부터 이미 임무를 받았고 어제까지 대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행 시기는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가는 시점. 1차 내란이 실패해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이때 소요 사태를 일으킨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의 공격이 있으면 계엄 요건이 충족되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피할 가능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량이나 뭐 이렇게 했을 때 2차 계엄을 위해서 그 준비가 됐었던 팀이 아닌가. 요원들이 모두 복귀했다는 국방부 발표와는 달리 이른바 청주팀 등 폭파 임무를 띈 요원들이 복귀 명령을 받은 건 어제 새벽 4시 이후였습니다. 2차 면담 때 25일 날 새벽 4시 15분에 해제가 됐고 지시를 받아서 복귀 명령을 받았고 무기도 반납을 하라고 얘기를 듣고, 민주당은 이 시점을 감안하면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내란 세력은 모종의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은 작전에 투입된 HID 요원의 말을 직접 들은 제보자로부터 이 같은 구체적인 증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보자인 HID 요원은 국가시설을 파괴하라는 임무를 거부할 수도 없어 괴로워하다가 어제 새벽 임무 중단 명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무기를 소지한 채 대기하고 있던 이른바 블랙 요원들의 복귀 전말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접촉한 블랙 요원 측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미복귀 요원 중 이른바 청주팀은 참호 하나를 부술 수 있는 정도의 C4 폭탄을 개인당 하나씩 갖고 나왔다. 권총은 각 팀별로 다르게 지급받았고 탄창은 5개라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청주팀의 임무는 살상이 아닌 시설물 폭파였습니다. 작전 대상은 F-35A 전투기가 배치된 청주공항이었고 청주팀 외에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기지와 대구 군공항을 작전 대상으로 하는 팀도 따로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미복귀 블랙 요원들에게 며칠간 추가 지시가 내려오지 않고 대기가 길어져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아직 민간 요원들 그리고 또 실제로 현역의 경우에도 아주 다수가 복귀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업무 중지 명령을 내리고 복귀할 것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관련된 내용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확인 지시를 제가 해놓은 상태고 그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면 하겠습니다. 이날 김선호 국방차관은 블랙 요원들이 다 복귀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광희 의원은 블랙 요원들이 복귀 명령을 받은 건 김 차관의 발표 다음 날인 어제 새벽 4시쯤이었다고 추가 제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04시 15분에 작전이 취소가 됐고 무기는 약속된 장소에 반납하라고 해서 하고 일상 복귀를 하게 됐다. 그 잠수 탈 때니까 6개월 동안 연락 못 드린다. 제보자 말로는 펑펑 울더래요. 너무 고맙다고. 이 의원은 자신이 확인한 청주팀은 계엄 당일 판교에 대기하던 이른바 판교팀과도 다른 존재들이라면서 청주팀은 작전 시기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언급했다. 즉 계엄 실패 이유를 대비했던 팀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도 확인되지 않은 블랙 요원들이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의 무기 반납은 지정된 장소에 놓고 가는 방식이고 다른 팀이 그 무기를 확보해 작전을 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블랙 요원은 우리 군의 소중한 핵심 자산이라며 부당한 지시에 절대 함부로 나서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북파공작원 HID 요원 40명이 속초를 떠나 수도권으로 잠입했습니다. 이들 중 5명은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서 대기했습니다. 선관위 직원 등의 납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 40명 가운데
35명이 남습니다. 이들 35명의 HID 요원 역시 수도권에 들어왔지만 판교 사무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임무를 띠고 왔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35명 요원들의 임무는 무엇이었을까? HID 요원은 존재 자체마저 군내에서 극소수만 알고 있는 최정예 비밀 특수요원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이 단순히 요인 납치 수준의 임무를 위해 동원되진 않았을 거란 추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방첩사령부에는 체포에 전문화된 대공수사관 중심의 체포조가 따로 있었습니다. HID는 암살에 특화된 요원들입니다. HID가 평소 하는 거 요인 납치하고 암살하고 사회를 혼란시켜서 비상계엄의 대의 명분을 갖게 하는 이들을 동원하라고 지시한 건 내란 설계자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의 수첩에서 수거 대상, 사살이란 표현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HID 요원들에게 이런 임무가 맡겨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이때 파견된 HID 요원 40명 중 일부가 여전히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제기됐습니다. 무기까지 그대로 휴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투입된 그 일부 단위들이 아직 복귀를 안 했습니다. 무기도 아직 그 부대에 반납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눈에 띄지 않게 군복을 입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 무기 중에는 또 단순히 뭐 권총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들이 소요 사태를 기획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갈 때 공군 핵심 전력이 있는 청주 비행장에 폭탄을 투척해 부풍 조작을 기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성주 사드 기지 등에도 유사한 계획이 있다며 직속 상관의 지시만 따르는 이들이 5명에서 10명 정도로 팀을 구성해 지역에 따라 활동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2.3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감싸고 있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HID에게 모종의 임무가 내려지고 실행될 가능성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별도 임무 수행을 위해 무기를 소지한 채 자대에 복귀하지 않은 요원이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정보사 측에서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현입니다.